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선을 50여일 앞두고 여당인 국민의힘 지역 공천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절반이 넘는 12곳의 공천을 발표했는데 중량감 있는 현역 중진 의원들의 단수 공천이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이제 충청권 경선 구도와 대진표도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조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이 대전, 세종, 충남에서 가장 먼저 공천을 확정지은 곳은 충남 4개 지역구입니다. 천안시 갑의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을 비롯해 공주부여 청양 정진석 전 비대위원장 겸 오선의 국회 전 부의장, 서산 태안 성일종 재선 의원이자 전 정책위의장, 정용선 전 국민의힘 당진시 당협위원장이 모두 단수 추천입니다. 곧바로 대전 지역 단수 공천도 발표했는데 동구의 윤창현 현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입당한 오선의 중진 이상민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의 유성을 지역입니다. 과학기술 R&D 예산 삭감 파동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정부와 여당 내에서 과학기술을 창구 역할을 하는 지속적인 정책적 또 예산 뒷받침이 이루어지도록 앞장설 것이고요. 경선 지역도 속속 확정되고 있는데 윤소식 전 대전경찰청장과 2번의 유성구청장을 지낸 진동규 후보가 유성갑에서 맞붙고 대덕구에서는 박경호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과 이석봉 전 대전시 경제과학 부시장이 경쟁합니다. 세종을에서는 이기순 전 여가부 차관과 이준배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이 경쟁하고 충남에서는 천안을 병과 논산계령 금산이 양자 대결로 압축되는 등 대전과 세종 충남 20개 지역구 가운데 60%인 12곳의 공천이 진행됐습니다. 일반 국민과 당원의 투표 반영 비율이 8대2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아 적극적인 당심에 비해 폭넓은 충청 민심의 향방에 경선에 참여하는 예비 후보들의 운명도 갈릴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 다가온 총선을 앞두고 충청 지역 공천 윤곽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공천 갈등이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습니다. 특정 후보들의 전략 공천설이 당 안팎에서 흘러나오면서 해당 지역에서 선거를 준비하던 예비 후보들의 집단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략 공천 반대! 공정 경선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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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세종시갑 예비 후보들이 세종을에서 갑으로 선거구를 바꿔 출마한 이강진 전 세종시 정무부시장의 전략 공천설과 관련해 집단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젊은 도시인 세종시에서 구태 정치를 타파해야 한다며 당내 공천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공정한 공천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불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전략 공천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 이 점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이 전 부시장은 공천 결과에 대해 아직 들은 것이 없다며 전략 선거구로 옮겨 출마한 만큼 향후 당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야 공천이 반환점을 돌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예비 후보들의 집단 반발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대전 서구갑 예비 후보들은 유성을에 출마한 허태정 전 대전시장이 선거구를 바꿔 서갑 등의 전략 공천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허 전 시장이 불출마해 당의 선거를 돕고 차기 시장직에 도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유성을 선거구 전략 공천에 따른 부담감을 회피해보려는 돌려막기식 꼼수 공천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그동안 민주당 안팎에서는 6호 영입 인재인 황정화 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의 유성을 전략 공천설이 꾸준히 흘러나왔습니다. 허 전 시장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오늘도 유성에서 구민들께 인사드렸다며 당의 결정이 나오면 정확한 입장 표명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당 규책으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져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않기로 한 대전 중구청장 재선거와 관련해서도 민주당 내 예비 후보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입니다. 후속 공천 발표가 임박하자 예비 후보들은 다시 기자회견을 열고 영입 인재인 김재선 전 세종시 교육감 비서실장의 전략 공천설은 당을 위해 헌신한 후보들과 구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공정 경쟁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3차에 걸쳐 대전 2곳, 충남 6곳 등 8곳의 경선과 단수 공천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현역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하위 20% 결과가 통보되고 민감한 지역구 결과가 잇따라 발표될 예정이어서 본선전 내홍이 더 격화될 조짐입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연구개발 예산 삭감 등에 항의하려다 강제 퇴장당한 석사 졸업생이자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신민기 대변인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어떤 위해도 가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부당한 제압이라고 밝혔습니다. 카이스트 총학생회도 성명을 내고 팔다리가 들린 채로 끌려나가는 장면을 본 학생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슬픔과 분노를 표현하고 있다며 과도한 대응에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공공연구노조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 단체들도 잇따라 논평을 통해 청년 연구자의 입을 틀어막은 사태에 대해 대통령의 직접적인 사과와 경호 책임자 경질 등을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전과 세종, 충북을 잇는 충청권 광역 급행철도 CTX 도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히며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CTX가 개통을 할 경우 대전 청사에서 세종 청사까지 기존 1시간 거리가 단 15분으로 단축이 되는데요. 다만 수도권에 비해서 사업성 확보가 쉽지 않아서 민자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지혜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전과 세종, 충북을 잇는 광역 급행철도 CTX의 조기 추진을 직접 약속했습니다. 민간 기업이 투자하는 민자 사업으로 전환한 만큼 빠른 착수를 자신했습니다. 충청 CTX는 민간 투자 신청이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정부가 빨리 검토해서 사업의 속도를 내겠습니다. 이 노선이 완공되면 정부 대전청사와 청주공항까지는 기존 1시간 40분에서 53분, 정부 세종청사에서 정부 대전청사는 1시간에서 15분으로, 오송역에서 충북도청은 46분에서 13분으로 이동 시간이 단축됩니다. 분산권에 이제 사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분들은 대전역까지 가서 타시는 것보다 정부청사에서 탑승해서 서울까지 가실 수 있으면 아무래도 좀 타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 조치원역을 기점으로 천안과 서울까지 도달해 GTX와도 연결할 방침으로 정부는 오는 4월 CTX 구축과 관련해 민자 적격성 조사를 착수합니다. 투자 비용은 4조 5천억 원, 민간이 50% 이상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정부와 지자체가 분담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대형 사업이 수도권도 아닌 지역에서 순항할지가 관건입니다. 유동 인구가 적은 지방은 경제성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민자철도가 과연 정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가 큽니다. 운영 적자를 요금으로 올리면서 결국 시민의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민자 사업으로 추진했을 경우는 여러 가지 변수들에 시달리게 되는데 우리 대전, 세종, 충청권은 거주 밀도가 낮아서 그 사업 타당성이 수도권보다 미치질 못합니다. 일각에서는 CTX 정책이 총선용이라는 비판도 나오는 가운데 수요 예측에 따른 경제성 확보, 활발한 민간시장 참여 등이 사업 추진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지혜입니다. 자동차 부품과 2차 전지 분야 국내 16개 기업이 오는 2027년까지 충남도 8개 시군에 5,608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새로 짓거나 늘리기로 했습니다. 돈은 이들 기업이 생산을 본격화할 경우 6,558억 원의 생산 효과와 1,950억 원의 부가가치 효과, 946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한 충남에 뿌리 내린 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행동에 나선 가운데 지역에 있는 전공의들도 잇따라 사직을 하겠다고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대학병원에서는 수술이 미뤄지는 등 실제 차질도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내일은 지역 의대생들이 동맹 휴학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42살 박모 씨는
피부 암으로 번질 우려가 있는 이형성 모반을 제거하기 위해 다음 달 7일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 수술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갑자기 수술 날짜를 6주 뒤로 미뤄야 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전공의의 대거 이탈이 우려됐기 때문인데 다른 병원을 수소문했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술은 안 되고 입원 안 되고 그리고 외래 진료만 가능하시다. 수술 기다리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제 빨리 해서 마무리가 되면 좋은데. 다음 주 또 다른 대학병원에서 코에 물혹을 제거하는 수술을 잡아두었던 60대 환자는 오늘 오전 수술 전 검사까지 마친 직후 수술이 연기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날짜라도 좀 정해주면 기다려 보겠는데 그냥 한없이 기다리라고 하니까 상당히 불편하죠. 대전 성모병원을 비롯해 대전과 천안에 있는 8개 종합병원 전공의 785명 가운데 오늘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사직 의사를 밝힌 전공의는 4분의 1가량인 200명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집계되지 않았거나 추가로 사의를 표명한 전공의가 있어 그 수는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의 전공의 전원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의료 행위를 유지하라는 명령을 내린 가운데 범정부 차원에서 이들의 집단 행동에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전공의들은 예정된 집단 사직과 휴진을 철회하고 환자를 등지지 말기를 다시 한번 각 지역 대학병원은 교수와 임상 강사의 진료 시간을 늘리고 응급수술을 중심으로 한 비상 운영 체제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내일은 대전과 충남 5개 의대 재학생 2천여 명이 동맹 휴학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의대 증원을 둘러싼 지역 의료계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비가 내리고 날씨가 풀린다는 절기 우수인 오늘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포근한 날씨 속에 종일 약한 빗줄기가 이어졌습니다. 어제부터 내린 비는 일부 지역 강수량이 50mm 안팎을 기록하는 등 비교적 많은 양이 내렸는데 저녁 늦게까지 5mm 미만의 약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도 흐린 가운데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으며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으로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오늘 오전 5시쯤 당진시 송산면의 한 국도에서 승용차와 탱크로리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인 4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또 승용차에 불이 나 차량이 전소됐는데 경찰은 승용차가 역주행을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세종, 충남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